자, 저희가 서버에서 사용되는 저장 객체의 종류.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사용되는 저장 객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를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맨 처음에 쓰는 게 이제 맨 처음에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세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세션. 세 번째 있는 게 리퀘스트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시는 게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게 페이지 객체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객체인데, 그 서버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는 그 서버가 시작하면 생기고요. 한 개가 생겨요. 시작하면 한 개 생기고, 한 개가 생깁니다. 한 개 생기고, 얘를 이제 그 서버가 종료가 되면 사라져요. 서버가 종료되면 사라진다. 모든 저장되는 것은 서버가 종료되면 다 사라져요. 아시겠죠? 다른 데 저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서버 접속사 수, 서버의 현재 계속 접속하고 있는 접속자 수를 이제 카운트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카운트할 때, 방문자 수, 이런 걸 카운트할 때 사용한다. 저장 수나 방문자 수 카운트할 때 보통 사용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쓰시게 되고요.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세션은 이제 사용자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이트에 맨 처음에 방문을 하면, 사용자가 사이트에 최초 방문 시 만들어집니다. 방문 시 생기고 이 사람이 사이트를 떠나면 사라진다. 그게 세션이에요. 세션은 사용자마다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사용자마다 한 개씩 쓰는데, 최초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을 하는 텀이 약 40분 정도의 텀을 줘요. 40분 이상, 기본이 보통 40분인데, 이상이 40분이 지났는데도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아요. 40분이 지나도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으면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간주한다라고 한 것은 그 세션을 지운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세요. 세션 객체가 있는데, 세션을 지워서 걔를 없애버리면 이제 그 사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떠난 거예요. 이미 브라우저를 떠난 거고요. 또는 이제 브라우저를 닫는 경우에, 지나거나 아니면은 그 브라우저를 닫으면 떠난 걸로 보는 거죠. 40분이 지나거나 브라우저를 40분이 지났는데 브라우저에 돌아오지 않거나, 지나도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거나, 브라우저를 닫으면 떠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객체를 지워버려요. 보통 브라우저를 닫으면요, 브라우저를 닫아버리면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얘가 40분을 기다려요. 원래는 40분을 기다리는데, 그 같은 브라우저가 아니면 다른 브라우저 지금 현재 열어놓은 브라우저에서 또 다른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는 그걸 같은 걸로 간주해요. 같은 걸로 간주하는데, 걔를 완전히 닫았다가 브라우저를 새로 열면 걔는 이제 다른 브라우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40분을 기다려요. 같은 브라우저에서 계속 들어오기를 40분을 기다리는데, 그게 이제 닫으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를 이제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용자한테 이렇게 써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한 개당 생기는 거고요. 세션은 사용자 한 개당 생기는 저장 객체예요. 그러니까 그 전용, 사용자가 딱 들어오면 그 전용 객체를 한 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별의별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리퀘스트는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이 되어서 이제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생겼다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생겼다가 요청이 끝나면 사라지는 게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한 데이터가 다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리퀘스트에 담게 되세요. 그래서 한 개의 요청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되시고요. 페이지 객체는 이제 그 페이지 쪽에서 하나의 JSP에서만 존재하는 객체가 됩니다. 자바단에서 있는데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페이지 객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여기에 이런 네 가지 객체가 집어넣으면 이해 객체를 찾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찾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페이지 객체, 제가 페이지 객체로 쓸게요. 페이지 컨텍스트지만 페이지 객체, 리퀘스트 객체, 세션 객체, 어플리케이션 객체 이게 거꾸로 찾아가요. 거꾸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찾는 순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맨 밖에서부터 이제 찾으시게 되니까 이게 저장 객체 네 가지인데요. 저희가 EL 객체 같은 거를 이용해서 EL 객체가 이런 이제 서버의 저장 객체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하는 이런 저장도 안 했는데 복구 중 만드는 저장 객체 예 됐고 얘는 아니고 예. 자, EL 객체가 그 앞에서의 서버 객체에서 데이터 가져옴. 그 EL 객체와 서버 객체, 서버 객체 이렇게 쓰는데 EL 객체는 이제 그 서버 객체에 있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와서 이제 표시하는 게 EL 객체거든요. EL 객체는 서버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하는 거죠. 표시함. 그때 이제 찾는 게 서버 객체가 4개나 되네요. 그죠? 저희가 주로 쓰는 게 리퀘스트를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그 서버 객체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맨 처음에 그 서버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서버 객체의 생성 순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생성 순서를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나중에 생성 순서를 보시면 대충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버가 스타트 되면 뭐가 생기냐면 맨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딱 생깁니다. 요게 처음에 1번 어플리케이션이 생긴다. 요거 언제 생긴다고요? 서버 스타트 할 때. 얘는 이제 서버가 시작을 하면 생긴다 이거죠. 서버 시작하면 이제 생기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저장 객체에 해당이 되는데 서버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서도 얘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페이지가 달라지거나 사용자가 달라져도 얘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겠죠?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포함시켜요. 포함시켜서 메뉴처럼 보내기. 요거 서버 객체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서버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어디 저장을 해 놓냐면 지금 요 다음에 생기는 게 누굴까요? 서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사용자가 들어오겠죠. 요청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하면 사용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들어오는 이제 세션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세션 객체 중에서
세션 객체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세션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게 되는데, 요거는 사용자가 들어오면 이제 사용자가 들어옴. 그러면 이제 세션 객체라는 게 만들어요. 만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준다고요? 세션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식 동서식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텍스트가 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줘가지고 사용하게 되세요. 그래서 세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번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는데, 어플리케이션 생성된 거를 그 2번 세션이 생성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이 되고요. 1번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시작되면서 되고, 2번 그 사용자가 들어오면 어플리케이션을 세션에 넣어준다. 그래서 세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꺼냈을 수 있어요.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 세 번째가 이제 그 저희가 왔던 게 리퀘스트잖아요. 리퀘스트에다가 다시 만들어버리기. 다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자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들어오는데, 요거는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왔다. 하나의 요청이 들어옴. 이렇게 쓰시면 세 번째 사용자가 접속했는데 그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가 생긴다. 되시겠죠? 기다리고 있다. 리퀘스트가 생겨서 얘를 이제 써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다. 예, 되시고요. 저장.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리퀘스트에서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JSP로 갈 거 아니에요. JSP로 화면 갈 때, 얘를 화면으로 갈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객체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페이지 객체예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지금 페이지 객체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만들어지는 게 페이지 객체입니다.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 컨텍스트. 자,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쓸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페이지 객체라고 얘기할 거예요. 텍스트 객체고, 얘는 이제 그 JSP, 한 개의 JSP에 처리가 다 끝나고 처리된 데이터, 요청한 데이터를 페이지에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시게 되는 것을 이제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션으로 들어와서 사용하시는 것은 세션. 두 번째 세션이 생기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리퀘스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생기는 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셔서 그 어플리케이션 있는 것을 세션에 넣어주고요. 세션에 있는 걸 리퀘스트에 넣어주고, 리퀘스트에 있는 거를 페이지 컨텍스트에 넣어줘요.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만 있으면 다른 걸 다 꺼내줄 수 있어요. 이게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객체 자체가 왕창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소만 들어가죠. 주소만 집어주면 딴 데 저기 있는 거를 꺼내다가 그쪽 주소 찾아가서 꺼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주소만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는데 부담이 저렇게 큰 거를 계속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여러 개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거 여러 개 생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주소만 집어넣어서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페이지하는 서블릿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를 쓸 수 없어요. 리퀘스트 정도만 쓸 수 있죠. 세션 어플리케이션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하는 세션을 쓸 때 저희가 요청은 있으니까 리퀘스트 있는데, 세션하고 그 리퀘스트하고는 섞일 수 없어요. 그 세션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그 접속을 계속하면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션이에요. 로그인 처리는 어디서 할까요? 세션에서 해요. 세션.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사용자가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세션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세션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로그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처리, 회원관리 처리를 할 텐데, 로그인이 무엇인가에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로그인이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도착을 기록하다 그래서 그 어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로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출근했어요. 안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로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그인은 일단은 서버에 접속이 된 상태, 서버의 접속이 됐는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작업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제 그 로그인이 됐다, 로그인이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 이런 건데요. 네, 로그인이 됐다 또는 로그인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게 프로그램으로 짜셔야 되죠. 우리 생각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로그인이 됐어, 저 사람은 눈으로 보니까 로그인이 안 됐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이러면 로그인 됐다, 이러이러면 안 됐다. 제가 코딩 짤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두 가지 상태를 놔두고 한 개는 이쪽으로 한 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자주 질문하시죠?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로그인이 됐다, 어떤 경우에는 로그인이 안 됐다, 이런 걸 처리를 하는데, 로그인이 됐으면 어떻게 하자, 로그인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됐다 안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하시면 if 문장을 몰아야 되니까 변수를 한 개 놔두는 거죠. 변수. 아시겠죠? 변수는 저장 변수죠. 무엇인가 저장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데이터를 무엇인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저장된 변수에 값이 있으면 로그인이 됐다, 이렇게 쓰시고요. 로그인이 안 됐다는 것은 로그인이 안 됐다는 얘기는 로그아웃이 됐다, 이런 얘기죠. 로그아웃이 된 상태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변수나 저장하는 데다가 여기다가 저장의 변수에 값이 없다. 없으면 이제 그 로그아웃이 됐다. 이렇게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와 로그아웃 상태는 어딘가에다 값을 저장을 해요. 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 값이 있으면 로그인이 됐다, 값이 없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세션과 쿠키를 많이 쓰세요. 이게 서버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저장한 데이터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세션을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1번 서버 쪽에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2번 서버가 아니고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장한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쿠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쪽 저장한 데이터, 클라이언트 쪽 저장한 데이터, 쿠키라 해서 이제 서버 프로그램 짜실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션, 두 번째는 쿠키,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 네이버 같은데 동시 접속사가 많은 경우에는 세션으로 저장해 놓으면 용량이 점점 늘어나서 서버가 데미지를 많이 입겠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큰 포털 사이트는 전부 다 쿠키를 이용합니다. 쿠키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쿠키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사용자 컴퓨터를 쓰게 되는데, 사용자 컴퓨터가 보안에 충실되어 있고 아주 보안이 철저하게 잘 돼 있으면 해킹의 우려가 별로 없는데, 쿠키라는 게 그 사용자가 그렇게 뭐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잘하고 뭐 방화벽도 잘 관리를 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잘 충실히 잘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쿠키 플러스 무엇인가 또 한 개를 이제 처리를 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보안 쪽에 해당되는 것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정보를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다 저장하는 걸 쿠키라고 하는데, 쿠키는 사용자 컴퓨터에 따른 정보가 돼서 내가 로그인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컴퓨터로 옮기면 다시 따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컴퓨터로 옮겨서 하게 되면 쿠키가 이제 새로 발생해서, 그 쿠키라는 게 컴퓨터에 따라서 생기게 돼요. 물론 세션도 컴퓨터로 옮기면 브라우저가 바뀌니까 세션도 다르게 이제 그 로그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저희가 그 이런 장바구니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장바구니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장바구니에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했어요. 물건 담기를. 근데 로그인 처리를 안 했는데 담겨요. 그리고 로그인 처리를 하면 그걸 갖다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옮기면 장바구니에 담은 게 없어져요. 그 로그인 처리를 한 거는 장바구니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로그인 처리를 안 한 것은 이제 장바구니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게 장바구니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막 담아놨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막 쓸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처리를 안 하더라도 보고 있는, 이 물건 마음에 들어. 그럼 로그인 처리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돼서 그 물건 사러 가면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쿠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컴퓨터에다가 일단 정보를 저장해놨다. 로그인 처리를 하면 DB에다가 또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중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쇼핑몰 처리는 쿠키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큰 포털 사이트 이런 데도 로그인 처리를 쿠키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별로 크지 않거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서버 쪽의 데이터인 세션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세션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 동시 접속자가 많은 경우가 뭐 회사 사이트다. 그런데 거기에 동시 접속자, 사용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동시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세션은 이제 접속을 해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전부 다 회원들이 많다고 해서 세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들이 동시 접속자 수를 보는 거죠. 봐서 사용되는 게 세션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저장 데이터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버 객체의 그 생성 순서라고 했는데, 여기 서버에서 사용되는 저장 객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서버 객체라고 써놨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서버에 이런 이제 그 저장될 때 사용되는 객체를 의미하고요.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전부 다 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같은 메소드들을. 그런 메소드들 중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개발자가 이런 저장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들과 이제 꺼낼 때 사용하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새 슬라이드.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과 꺼내기, 가져오기, 저장과 가져오기. 쓸 때 사용하는 게 요 네 가지 객체가 다 똑같은데요. 그 저장할 때는 이제 저희가 set attribute, 속성으로 보통 attribute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 값으로 문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alue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때는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보통 저장을 합니다. 속성 값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죠. 내 마음대로 이름표 붙여놓고 저장을 해놨다가 꺼낼 때는 get attribute를 이용해서 attribute를 이용해서 꺼내시게 됩니다. 이때는 키만 가지고 꺼내게 되죠.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가지 객체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사용했던 게 set attribute죠. set attribute. 그 객체 한번 보겠습니다. list.jsp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나면 request.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여기가 키고 요 뒤에 있는 게 value죠. value는 요 처리가 다 되면 return 타입의 데이터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이런 객체 됩니다. 요건 리퀘스트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꺼낼 때는 request.get attribute에서 꺼낸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자바 코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때 사용한 게 EL 객체가 요거죠.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데 찾는 순서가 있어요. 찾는 순서는 페이지 거꾸로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는 순서는 이제 저렇게 리스트라고 쳐놓으면 맨 처음에 찾는 순서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찾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맨 처음에 페이지 객체에 저장하는 여기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집어넣는 게 set attribute, 꺼내는 게 get attribute.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꺼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안에도 이제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찾는 거 순서는 페이지 객체부터 먼저 찾습니다. 여기 찾아서 여기 없으면 리퀘스트 객체 없으면 세션 객체도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객체. 이게 전부 다 이쪽에서 호출했지만 이쪽에 가서 만약에 있으면 리턴 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없으면 여기 밑에 있는 걸 다시 호출해서 찾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다시 리턴 하시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돌아오도록 프로그램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찾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리턴에서 올라오도록 짜져 있고, 만약에 못 찾으면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결국 어플리케이션까지 찾는 것을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물론 이제 그 기본적으로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뭐 set attribute 그 다음에 value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나, 여기 타입이 이쪽에 집어넣는 게 요거 set attribute 써놨는데 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request 쓰시고 이게 set 쓰시면 set attribute 여기 지금 이렇게만 돼 있네요. 현재 여기서는 돼 있고 get 이렇게 쓰시면 get attribute 이렇게 해서 키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꺼내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attribute names에 해당되는 것은 name을 가져다가 여기 맵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낼 수도 있습니다. 꺼내볼 수도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꺼내고 해서 원래는 표시할 때 꺼낸 다음에 표시하는 걸 쓰셔야 되는데 이게 EL 객체에 전부 다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꺼낼 때 맨 처음에는 그 페이지 객체에다 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리퀘스트에 담아놨는데 여기서 꺼낼 때는 꺼내서 리스트에서 꺼내가지고 한 개씩 꺼내서 여기 부여에다 집어넣자. 여기 달러 부여는 뭐냐? 이 부여는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집어넣도록 짜시냐면 리스트는 어디 썼던 거냐면 리퀘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리퀘스트에 저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를 꺼내가지고 이제 부여 객체에다 집어넣는다 되는데, 부여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페이지 객체에 있는 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존재하는 것에다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JSP 지금 보고 계시죠? JSP 보고 계시죠? 맞죠? 이 JSP가 끝나면 더 필요하지 않죠? JSP가 전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기본적으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다 집어넣게 돼요. 페이지 객체에다 집어넣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쓰시게 되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리퀘스트에 담았지만 리퀘스트 담아서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페이지 객체에 리스트랑 게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페이지에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페이지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특별히 영역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JSP에서의 EL 객체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실 때 쓰시는데 JSP에서 JSP의 EL 객체의 감색 데이터 가져오기 JSP EL 객체에서의 데이터 가져오기를 쓰실 때는 저희가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어트리뷰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set 어트리뷰트라고 썼으니까 set 어트리뷰트의 키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데이터를 꺼내 가져오는데 이렇게 썼을 때 맨 처음에 찾는 게 페이지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의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찾는 게 리퀘스트의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찾는 게 세션. 그 다음에 찾는 게 이제 세션에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세션. 그 다음에 찾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없는지 이렇게 찾을 때 이런 순서에 맞춰서 그 페이지 컨텍스트에 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키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션에 키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키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찾게 됩니다. 그 이해되시겠죠? 찾는 순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저희가 JSP에서 꼭 세션에서 찾으세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세션에서만 찾으세요. 꼭 얘는 리퀘스트에서만 찾으세요. 얘는 이제 그 페이지에서 찾으세요.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제 콕 찍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으시는데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이제 스코프라고 얘기해서 그 찾는 위치, 찾는 객체 꼭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스코프이라고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찾으시는데 이때 이제 저도 스코프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안상 문제가 되거나 하시면 이런 스코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찾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페이지 객체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페이지 스코프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스코프 점 쓰시고 여기에 이제 그 부요 객체를 찾으세요. 그래서 점 부요. 그 페이지 스코프 밑에 점 해가지고 부여라고 치면 페이지 객체에서 찾게 돼요. 페이지 컨텐츠에서 찾으시고요. 이게 제가 그 로그인 처리를 해서 쓰려는데 세션에서만 찾으세요. 그럼 세션 스코프이라고 씁니다. 세션 스코프에서 로그인이란 걸 찾으세요. 로그인 이런 걸 찾아서 로그인 안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데이터가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맵에다가 넣었는데 맵에 데이터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널이 나오죠. 널이 나오면 로그인이 안 된 거. 널이 안 나오면 로그인이 된 거.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찾아 쓰는 걸로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제 로그인 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라고 그냥 꺼내자라고 해놓으면 페이지 찾고 리퀘스트 찾고 세션 찾고 어플리케이션 찾고 되시겠죠? 이렇게 찾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곳에서 찾는 객체를 지정할 때는 스코프를 사용한다.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꺼내오세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언제 로그인을 하느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로그인과 로그아웃 저희가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 타임입니다. 로그아웃 언제 해당되느냐 이런 건데요. 그 로그인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처리하라고 할 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 타이밍은 로그인 타이밍은 로그인 폼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로그인 처리를 하는 페이지로 가야 되니까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의 URL도 필요하고 로그인 처리하러 가는 페이지도 필요하세요. 아시겠죠?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B의 사용자 정보가 맞으면 로그인 처리해 준다. 그 로그인 처리해 준다. 로그인 처리는 뭐냐? 로그인 처리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로그인 처리는 저희가 로그인 처리는 가져온 정보를 그 정보가 맞으면 로그인 처리했는데 DB 정보가 맞으면 그 화면에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처리라는 것은 화면에 운용을 해야 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해 주는 거죠. 가져와서 지금 세션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세션에 저장해 둔다. 특별한 이름으로 저장했는데 지금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로그인 처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로그인 처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비어 있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비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즉 저희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지 로그인 확인하시는 거는 EL 객체로 로그인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용하셔서 쓰시는 것은 이제 달러 이렇게 중괄호 알고 empty라는 게 있습니다. 비어있냐 로그인이라는 게 비어있냐 로그인 이렇게 해서 비어있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십니다. 되시겠죠? 지금 객체인 경우에는 널이고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스트링이 0이고요. 숫자면 0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empty예요. empty. 비어있으면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비어있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했을 때는 느낌표 이렇게 그 느낌표 쓰시면 그 true가 나오겠죠.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요거는 로그인이 되어 empty가 아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로그인이 되어 있다. 로그인 됨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empty로 비어 있는 게 true가 나오면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사만연산자 같은 거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만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저희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만연산자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마도.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로그아웃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로그아웃 처리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로그인 된 상태에서 어떤 버튼을 보이죠? 된 상태에서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로그아웃 버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을 지워요. 사용자의 세션입니다. 세션을 지운다. 이게 이제 로그아웃 처리예요. 세션을 지운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요. 이제 지금 개인 사용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세션을 확 지워버려요. 지운다. 됐나요? 그러면 세션에 저장된 것도 같이 지워지죠? 세션을 지워줬으니까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세션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예, 세션을 확 지우거나 아니면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지우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확 지워버립니다. 세션의 정보를 지우면 로그아웃 처리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 세션을 지우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네요. URL도 필요하죠? 네, URL도 필요하고 세션에 대한 정보가 해당되는 것도 필요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처리를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어떤 영역에 의해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로그인 됐으면 이걸 보여주고 로그아웃 됐으면 이쪽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if 문장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JSTL이 좀 필요하세요. 그 일반적인 태그나 이런 것들은 뭐 EL 객체로 쓰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태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JSTL에 대한 if 문장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한 정보를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과 로그아웃.